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회의에서 연설을 했을 때 생각보다 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이번에도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이 나왔었고요. 지난주는 이러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만큼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번 주 출발은 안도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견조한 상승세 이어갑니다. 0.6%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536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0.8%가량 상승하면서 906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갭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15거래일 만에 21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장초 매도에서 지금 현재 구간 매수로 전환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형주와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IT 업종군들 담아내면서 38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 사업이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연내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과 관련된 메일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가 지난 주말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발표 후에 연일 강세 가져갑니다. 오늘도 6%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47,000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LNF의 상승력이 좋습니다. 6%가량의 강세, 포스코 MT도 6%, 그리고 레몬과 EF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소형 모듈 원전이 4조가량 수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업체인 홀텍사가 오는 2026년에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미국 본토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2029년에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4조가량으로 추산된 만큼 큰 규모의 수주가 진행될 가능성에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8%대 강세, 서전기전 오르비텍,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 두 자릿대 오름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일 감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줄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이 다음 달 도래하는 가운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국내의 중국 소비 관련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에 밥솥의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590%가량 늘어났다, 면세점의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과 노란풍선과 같은 여행 관련 기업들, 백화점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기업들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제 8월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증시 좀 어떻게 이번 달 마감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좀 흐름은 괜찮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금은 반등을 좀 모색을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8월 중순까지 8월 17일까지 해서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좀 있죠. 뭐 1일 첫날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뭐 잭슨홀은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냥 평이한 모습, 이도저도 아닌 맹탕 잭슨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오늘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뭐라 평가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낙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버텨주고 있었던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8월 한 달 동안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 이벤트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출현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라면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 그러면서 이제 9월 증시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정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중소형주가 전체로 강해요. 그래서 코스피도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닥도 중소형주가 강한데 반도체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좀 못 내고 있고 대신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AI 그리고 뭐 2차 전지 엔터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중소형주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 상승의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예단하기에는 소금은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중소형 관련 기업들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이러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일본인 피아니스트 행사를 취소할 정도고요. 중국인들은 일본 화장품과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 단체 여행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소비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난 뒤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지표를 보게 된다면 중국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아있는데 관련 이야기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 기업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거든요. 시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이 여행 규제를 전면 허용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관련돼서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었죠. 지난 8월 한 10일쯤에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슈가 그때 한번 나왔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모멘텀이 조금 적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규제를 해제한 게 아니라 일본도 동시에 규제를 해제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어떤 여행 수요가 훨씬 더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과연 2016년도, 2017년도 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은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제로에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 보자는 심리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헝다든 뭐든 부동산 신용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게 되면 해외여행이고 뭐고 안 가는 거 아닌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힘을 좀 못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 50년 동안인가요? 방류를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좀 일본을 규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고 약간 분위기가 반일 감정을 조금 자극시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일본 대사관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일본어 사용을 상당히 그러니까요. 자제해라. 네,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네.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분위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뭐 한쪽에서는 이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중국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안감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 타겟을 지금 일본으로 잡았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그 단기 조정을 따른 가격적 메리트도 발생을 했고 또 중국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했지만 중국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국 네.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올 초에 리오프닝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쓰지 못하고 저축을 한 돈이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최소 750조에서 많게는 1200조가 된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쓰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도 지금 소비가 안 좋다라는 걸 조금 더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은 많이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내수로 할 것이냐, 뭐 해외 여행을 통해서 뭐 쓸 것이냐 여부는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금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리스크 이것만 약간 완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내부의 결속을 조금 더 다지기 위해 외부에 좀 타겟을 삼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국 소비주들을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굵직한 휴일이 또 앞두고 네.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추절이라든가 국경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긴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의 판매량도 당연히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일단 뭐 유통주들 좀 봐야 유통주요? 되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 와서 제일 네. 많이 하는 게 쇼핑 아니겠습니까? 쇼핑이요, 네. 뭐 저희들도 뭐 해외 나가면 일단 많이 사죠, 네. 예, 쇼핑부터 하니까요. 네. 그래서 쇼핑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게 현대백화점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현대백화점이 회사가 상당히 좀 젊어지고 있다 그럴까요? 상당히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더현대, 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가 거의 뭐 쇼핑의 메카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필수로 들려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더현대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리긴 하는데. 정말요? 네. 거쳐갈 일이 있어서. 근데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뭐라 그러죠? 스팟샵이라 그럴까요? 이 용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네. 것도 행사도 자주 개최를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거, 쇼핑할 거, 볼 거, 즐길 거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의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품 하면은 약간 신세계, 그리고 일반 쇼핑하면 뭐 롯데 쇼핑 뭐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좀 있었고 현대백화점은 뭔가 볼 게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좀 변화를, 이 소비자 인식을 좀 변화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같이 발맞춰 가고 있는 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울렛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 백화점도 많이 가시긴 하지만 약간 교외에 있는 아울렛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먹을 것도 즐기고 아이들 뭐 구경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쉽게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울렛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했었던 가구 매트리스 지누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점은 이제 면세점이죠. 어쨌든 현대백화점도 면세점 사업 부분이 있고 네.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라면 특히 현대백화점이 원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못 봤었던 부분들을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면 최근에도 보면 유통주들 주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면 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백화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를 이유로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고 가장 먼저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품 원료 회사 컬러레이를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 1위가 프랑스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일본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 제품은 몇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많이 예전보다는 뒤처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수산물 규제를 하면서 뭐 그 홈페이지가 그 중국에서 키워드가 뭐 일본 규제, 뭐 일본 불매 운동,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 여행도 단체 여행 취소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들, 이렇게 우리가 한때 그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제품 노제패 운동 했었던 것처럼 비슷한 운동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화장품들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어쩌면은 원료, 그러니까 일본산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만들더라도 이거 원료가 일본에서 온다라면 뭐 약간 뭐 수산물처럼 오염수 이런 것을 빌미로 규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규제를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컬러레이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우회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가 이제 홍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온다라면 바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도 컬러레이를 규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소비 패턴이 중국도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약간 보습이나 피부 건강, 미용, 건강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졌다면 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컬러레이가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규제 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글로벌 색조 화장품 OEM, ODM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본다라면 오늘 좀 많이 떴다가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상단을 좀 돌파가 안착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었던 화장품주 중에서는 컬러레이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컬러레이를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더 심해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면 호텔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그
그 빈부격차 심합니다. 그래서 네. 아예 고급 호텔 아니면 중저가 호텔 수요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카지노라는 것이죠. 카지노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최근에 이제 복합 리조트로 회사가 탈바꿈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의 드랍맥까지도 늘어난다면 충분히 수요가 그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 지난 분기 때도 드랍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층 소비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행 규제 완화 이후에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의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러한 메리트 작용할 수 있고 또 부유층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수혜를 입는다라면 전 다시 한번 18,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는 카지노 관련 종목인 파라다이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6호 복귀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를 정리하고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또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덴티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또 다른 허가를 획득하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허가를 내준 28개 해외사 중 오직 한국의 기업은 덴티스만 있다라고 합니다. SQ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허가가 나오면서 연내로 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중국 쪽의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는 150%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덴티스가 매출 성장 계획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신공장 준공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115억 원이 투입되는 신공장 착공 공시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 하반기 중국과 미국 법인 등 이런 해외 법인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이 공장을 새로 출시를 하고 또 전년 대비는 35% 이상의 성장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오는 2050년까지의 연매출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제품들도 발빠르게 내놓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의 좋은 호재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덴티스입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사님께서는 어떠한 투자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탑입니까? 저는 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덴티스가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임플란트 관련 기업이고 그 해당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괜찮다. 하지만 오늘 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단 구간은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이제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이라고 해서 NMPA죠. NMPA 허가 획득 이슈로 조금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조금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은 존재를 하죠. 근데 일단은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번에 발표된 이 해외, 이 중국 제외에서 28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덴티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아이센스라는 기업에서 혈당 측정기가 이제 NMPA 허가가 이제 획득했다는 이슈로 이틀간에 한 60% 정도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재료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은 좀 아쉽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가격 전략을 조금 잘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고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뭐 임플란트 수술용 이 부속 재료가 미국의 이 FDA 이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기업 내 호재가 조금 더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좀 과도하게 좀 내려온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진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3분기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이 NMPA 허가로 인해서 이 해외 시장의 일단은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회사의 TNS의 이제 투명 교정이죠. 이 세라핀의 성장이 조금 좀 두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니트 체어의 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이제 덴탈 및 이 메디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실적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고점 부근은 14,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0원 라인은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뚫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항에 맞고 떨어졌던 부분에서 돌파한 다음에 최근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해당 부분은 또 지지를 해줘요. 뚫어내지 못했던 부분. 그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 테스트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는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스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3분기 매출 성장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 로보틱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오늘도 기대감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지난 4월에 SK온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한 차례 가격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 방면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1기가와트 시당 1,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조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전체 풀 로봇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큰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2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도 전년 대비는 20% 넘게 하락을 했고 영업 손실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3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내년에 또 하나의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생산 능력 자체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 증성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합니다. 스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일 로보틱스 일단은 스탑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일단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도 많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재무상으로 보았을 때도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당 기업보다 더 다른 종목들 많아서 스탑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나왔던 이슈긴 한데 재차 부각이 되면서 조금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SK온과 이 합작법인 설립 요 이슈죠.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진다. 이런 뭐 가시화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관련주로 엮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시세가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기사를 내면서 한번 좀 털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뭐 로봇 섹터 같은 경우가 일단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슈가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에서도 차세대 이 협동 로봇이 이제 9월에 이제 출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 로봇 순찰대라고 하죠. 뭐 요새 이제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네. 로봇 순찰대 이 11월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 예정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것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뭐 로봇 청소기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뭐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 등등 여러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일단 수급 순환매가 조금 도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 사실상 근데 일단은 해당 기업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기대감만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스탑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거는 좀 재무제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이거 분기 네, 분기 일단은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1분기도 그런데 2분기도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돈을 벌려고 기업을 차린 건데 기업에서 일단은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가 나온다면은 저는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근데 요거를 무시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와도 이 기대감 때문에 단순히 수급으로 올려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오는 기업에 일단은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스탑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뭐 보시면 우하향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만한 게 하단 라인은 2만 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단장 뭐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유 의견에서 하단 라인 2만 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당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일단 시세가 나오면서 뚫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항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신규 진입은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 2만 원 부분 제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잡아주셨습니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쌍두마차의 출격이라는 타이틀로 달아봤는데요. 드라마에서 한 편 그리고 영화에서 한 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콘텐츠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디즈니 플러스 역대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무빙이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이 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싹쓸었던 이 닥터 차정숙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무빙으로도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밀수 같은 경우도 7월 말에 극장가에서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큰 할리우드 작품들을 모두 제치고 이 개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또 개봉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인 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순조롭게 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뉴 자체 2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가 갈수록 실적 확보에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흥행 모멘텀이 하반기가 돼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뉴입니다. 무빙 흥행과 함께 주가도 날아오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사님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저는 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저는 네. 웹툰만 봤어요. 네네. 이전에 네. 그 강풀 작가의 이제 원작이죠. 네. 웹툰이 이제 네. 무빙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네. 그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네. 저도 내용은 사실 지금은 좀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네. 잘 안 나서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몰아보게 하시죠. 몰아서 한번 네. 볼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만큼 관심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재료가 좀 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이제 한국 K 히어로물 이 드라마로 이제 디즈니에 이제 방영이 이제 되고 있죠. 근데 일단은 한국 역대 서비스작 중에서 공개한 거 중에 첫 주 이 최대 시청 기간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기록하면서 흥행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이 제작사가 뉴의 이제 콘텐츠 제작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뉴 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디즈니에서도 그 전에 좀 흥행작이라고 하면은 저도 정말 재밌게 봤지만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카지노 시즌 1과 2를 뛰어넘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홍콩, 대만, 그 동남아 이런 부분에서 일단 흥행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분에서도 좀 1위를 등극을 하면서 조금 이 재료가 계속 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년 내에 이 박스권으로 잡았을 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위에 이제 검정 부분하고 지금 검정 밑에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었을 때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중저 좀 하단으로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단 가격 밸류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힘이 딸리지 않고 거래량이 제법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가격 라인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요. 과거에 일단은 7,500원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다소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대까지 올라간다면 좀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목표가는 7,500원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립니다. 과거에 전저점 부분이 이탈을 하면 그래도 일단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의견 제시해드린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 다시 한번 리그 레벨업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 칭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고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현상철 이사님, 오늘은 또 신이 되기 위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네. 금일 가져온 종목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네. 풀무원이라는 기업을 오.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그 고수라는 칭호가 네. 저번 주 나왔을 때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번 안 종목이 쉬도록 안 쉬고 일하겠습니다. 네. 휴가시라고 저는 전달받았는데 네. 뭐 일단 오늘 기업은 풀무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풀무원 일단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종목군으로 일단 보았을 때는 사실 조금 섹터 순환매도 강하고 지금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시장보다 그래도 좀 강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종목들을 조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위치적으로 괜찮아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종목 이제 기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순수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풀무원 식품 그리고 풀무원 푸드앤컬처 이 단체 급식업이라든지 외식 사업 등을 일단 영위를 하고 있고요. 풀무원 이 건강생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킨케어, 생활가전, 뭐 방문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풀무원 녹즙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에 일단 영업이익이 168억 원이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일단 상반기에 이 누적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이 좀 나왔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일단은 상반기 역대 이제 최고 실적이 나오면서 좀 호실적이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에 비해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국내 사업 식품 서비스 유통 사업에서 사업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 단체 급식 확대를 통해서 실적 증대가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법인 이 판매 가격 인상 이라든지 일단 물류비가 좀 안정화된 부분 그리고 일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부바의 매출이 일단은 좀 호조가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일단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해외 법인 실적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뭐 보셔야 될 게 미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한 972억 원 정도가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2020년도에 2,562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 4,00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출이 일단 4천억 원이 일단 돌파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주가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내 이 두부 점유율이 1위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뭐 미국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선호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두부 매출이 일단은 사실상 지속 증가 추세로 일단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시안푸드죠. 이 K푸드 또한 일단은 열풍이 좀 돌면서 어느 정도 시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풀무원이 어느 정도 조금 관심도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식품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나오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순환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뭐 사실 식품업계 최초로 이 AI 인공지능 고객용 챗봇인 뭐 풀무원 GPT 이 개발에 나섰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에서는 뭐 추후에 뭐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객 플레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고객의 이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업 내에서 도모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일단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하다. 그리고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장기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을 조금 돌파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꾸준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매집봉이 좀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일단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사실상 일단은 영업이익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상반기에 1분기, 2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지난해 이익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부분, 2021년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랑 뭐 손절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전에 일단은 10,000원 구간에 이탈을 하면은 그래도 정리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맞고 떨어졌던 위치 1차 목표가 13,500원, 절반 수익 실현, 그 다음에 14,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목표가 1차 13,500원, 2차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 지금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를 매력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장도 몇 분 남지 않았고요. 이번 주가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장 좀 어떻게 마감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름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마감은 할 것 같고요. 강세로요? 네. 그대로 금일은 그대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일단은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이 미국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뭐 GDP 수정치라든지 뭐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단은 증시에 이제 뭐 방향성이 뭐 단기적으로는 잡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일단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하게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 종목 장세나 아무래도 일단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비중을 좀 적게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일단 뭐 하루만 반짝 나왔다가 또 내려왔거든요. 보시면은 그 미국의 한 달간 나스닥 지수가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주들이 많이 압력을 받았던 부분이 존재를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지금 구간에서 진입은 권장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지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현상철 이사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